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률관계 좀 복잡하네요. 그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아니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의 복임행위로서 단순히 수권행위에 불과하다.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인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 거고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 통지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 의미 아시겠죠? 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거기서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니 법정 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기본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애비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뭐 18, 19 됐어도 지 애비한테 아버지 하나 선임하세요. 맞아 죽는 거죠? 네가 애비해라 임마. 그러고 그건 이제 몽둥이 찜질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 그죠? 거기 무슨 뭐 본인의 승낙을 하고 죽고 싶으면 그런 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복인권인데요.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안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다죠.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본인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죠.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다. 최대한 안 많고도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까지만 복대리권의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을 겁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 선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복대리인은 모두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는 갑을 대신해서 A가 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거기 대리인의 이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대리하는 거예요.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사성파, 원수죠. 원수에다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러면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관련돼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인 승낙, 묵시적인 승낙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명시적인 승낙이냐? 그건 눈에 금방 보이네. 이건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데 묵시적인 승낙은 그러면 어떤 걸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명시적인 승낙은 명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묵시적인 승낙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승낙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승낙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한번 생긴 적이 있는데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은 어떤 거냐? 우리 판례가 정리한 게 사무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본인이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지금 계속해서 반대적인 반어법적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본인이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은 행위예요. 누구나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복대리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도 오피스텔의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 업무는 업무 처리의 주체, 사무 처리의 주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의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묵시적인 승낙 가지고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채권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금액 얼마만 받아달라 그렇게 위임한 걸로 보는 거고, 이때는 누가 가서 대출을 받든지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거고 또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금이 정해지는 거죠. 또 대출받는 본인의 재정 상태라든지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대리인이 갔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가면은 뭐 조금 아는 놈 오면 더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자꾸만 이제 불만만 얘기해갖고 좀 그렇긴 한데, 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의 거래은행과 좀 친한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행위 속에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위임하면서 대출은행 채권자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고 금리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 속에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복대리인의 대출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 그 다음에 대출 사건, 요걸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묵시적인 승낙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행위를 위임하면서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라 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라 라고 하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판례 밑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복임권에 보면 2번에요.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한 경우에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실제 판례는 그래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 또는 아파트의 분양 업무는 사무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그거 두 개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한 7년인가 8년쯤 전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노량진으로 강의하러 이렇게 가는데 두 분의 이제 부인이 자리에 앉으셨더라고. 앉아갖고 사이좋게 이어폰을 나눠서 이렇게 딱 귀에다가 꽂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이 눈 마주치면서 끄떡끄떡하고 막 이래가면서 하길래 뭔가 공부하나 보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다 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묵군대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 지금 무권 대리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니까 한 사람은 무권 대리라고 배웠고 하나는 무권 대리라고 배웠구나. 들었구나. 그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맞아? 그러니까 서로 동그라미 치면서 맞아?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서서 내가 이건데요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남자 같으면 알려줬을 텐데 또 여자분이라 부끄러워할까봐 못 알려주겠더라고.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큰 진리가 들어가 있구나. 묶은데래요. 묶인 거야. 묶여 있는 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이고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거든요. 근데 무권대리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든지 아니면 그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진 않습니다.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조건 무권대리로 묶인 대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묶은대리 맞네요. 그죠? 자, 갑하고 병이 있고요. 요리 이렇게 있는데 대리행위를 했어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법률행위 합니다 라고 대리행위 했는데 이 대리행위 할 당시에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병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갑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갑의 물건을 판다. 근데 내가 거액을 주고 그걸 산다. 그럼 뭔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샀다. 그럼 굉장히 띨띨한 사람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뭔가 진짜 얘가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해서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대리행위가 성립을 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표현대리 아니면 협의의 무권대리죠.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빼고 나면 무권대리는 이제 좁은 의미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참 전이네요. 어떤 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시험 보기 한 5주 정도 남겨놓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슨 협의를 한 겁니까? 라고 해서 잠깐 쓰러졌다가 큰일 났구나. 충격받아갖고 잠깐 쓰러졌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3년 정도 더 하셔갖고 합격하셨어요. 굳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협의라고 하는 게 뭐야? 좁은 의미죠.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빼고 나니 이게 다 무권이거든요. 표현대리를 빼고 나니까 좁은 의미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권도 없이 제3자와 갑의 물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마 계약 아니면 매매계약 아니면 단독행위겠죠. 합동행위는 불가능하거든요. 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동행위는 의결행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 할 때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대리인인 것처럼 외형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대리라고 하죠. 표현대리다. 이것도 원래는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게 표견대리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리고 표견대리가 사실은 맞아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현대리로 한글로 바뀌면서 표현대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표현대리로 굳어졌죠. 근데 이게 만약에 현자로 해서 나타날 현자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나타난 걸 얘기한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아니라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사실은 틀린 말인데 이제 그렇게 쓰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도 대법관들은 표견대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표견대리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현대리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 버린 거예요. 둘 사이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어요. 이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꼭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갑이 원인을 제공해 버린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세 개로 나눠서 민법 제 125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법 제 126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도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가 꼭 전혀 다른 행위를 했을 때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대리인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오직 상대방만을 보호해야 되겠죠. 본인은 이상한 짓을 했고 대리인은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란 얘기겠죠. 그럼 무권 대리라고 한다면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지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데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버리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본인이 책임을 질 때 어떻게 책임집니까?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를 여기다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가 그거예요. 과실상계 등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권 대리를 입증해야 되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뭘 입증해야 되는가? 무권 대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권 대리가 대리인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게 무권 대리잖아요. 그 무권 대리 하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지,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면에서 본인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유권 대리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면에서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와 유권 대리는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표현 대리는 분명히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도 명백하게 무권 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음을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죠. 상대방은 자기가 이익을 갖고 싶으면 표현 대리를 주장해버리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할 때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를 해버려야지,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주장하지 않으면서 민법 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135조는 여기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표현 대리의 전체적인 효과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표현 대리 쪽에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 대리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 내지 두 개는 지문 속에 들어가고 그게 답으로 들어갈 확률도 5지문 중에서 50% 이상입니다. 이쪽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유효로 해야 될까요? 무효로 해야 될까요? 예? 무효로 해야 돼? 유효로 해야 돼?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로 해야죠.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까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띨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띨띨해가지고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러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노란물 따라주면서 델몬트 따라주면서 계약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인 거야. 주변 사람이 바보 같다고 해서 그걸 나보고 책임져라. 그러면 세상 이상해지죠. 사람 가려서 사귀는 거야.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친구하고 누구 소개받으면 악수하면서 신희 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할 게 아니라 손 내밀지 마시고 먼저 띨띨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죠. 예, 조금 띨띨합니다. 그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인사가 어떻게 띨띨? 너? 신희 형 이러고 나가야 되죠. 좀 사람 인간관계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는 대리 행위지만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리 행위가 유효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 행위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일단은 무효로 보겠다. 근데 이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예요.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인데 그런 무효를 우리는 무슨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배웠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바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계세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는 무효대 유효로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동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무효로 확정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를 해버릴 수는 있겠죠. 상대방 철회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까지는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법리는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쌍방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요. 많이 가난해졌나 봐. 분필은 또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야.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철회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고의 의미야 또는 철회의 의미 이런 걸 한번 조금씩 볼게요. 자, 지금 최고를 한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뭐 해버리면 돼요? 철회해버리면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표현대리를 주장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를 한다는 얘기는 추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이제 최고인데 할 거야 말 거야가 아니라 하자 응? 그거죠. 아, 그런 거지. 말 거야 그럼 자기가 철회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발 좀 유효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요? 본인밖에 없지. 얘는 유효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본인에게만 해야 되는데 최고할 때 이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예기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왜 추인 거절일까? 상대방이 무권대리가 있었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최고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무권대리가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럴까요? 뭐야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흩어져서 결론이 뭘까 해서 뭔가 또 외우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오래 갑니다. 다시요. 상대방이 무권대리가 있었다고 본인에게 최고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내 물건 갖고 어떤 놈이 이상한 짓 했네 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 얘기잖아요. 알았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대요. 그럼 얘는 지금 뭘 안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니까 본인이 이제 안 거지. 아, 어떤 놈이 나 대신 내 걸 팔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효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야? 무효로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철회인데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이 언제요? 본인의 추인하기 전에만. 왜냐면 이것도 무권 대리도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먼저 한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려면 추인 전에 해야 되고 추인할 때도 철회 전에 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할 때는 더듬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 그래 버리면 추 먼저 시작해서도 철회가 먼저 끝나면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건 무슨 초등학생 수업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철회는 아, 나 안 할 거야. 몰라 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철회에 의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또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무권 대리가 있고 난 이후에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병이 그 계약상의 지위라든지 기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인은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추인을 하든 권리의 승계인에게 승계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승계인에게 추인을 하든 여기다 추인을 하든 이 행위가 유효가 되잖아요. 이 행위가 유효가 되면 이 사람은 완전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완전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추인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철회는 언제 한다 그랬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그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상대방이 철회해 버릴 수 있고요. 그때는 추인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 정도만 집중하면 돼. 앞으로도 5개월 동안 이 정도만 집중하면요 다 합격이요. 이 정도만 하면. 오늘 어째 카톡 보는 사람이 없어. 저거 적어놔서 그런가 봐. 수업 시간에 참 별일 다 있네. 처음이네. 3시간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카톡을 보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한 명도 없네요. 깜짝 놀랐네. 그렇죠. 하여튼 대전에서 처음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카톡을 한 번도 안 보는 일은 처음이에요. 시험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모의고사. 그렇죠. 자극들 많이 받았나 보네. 좋습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 자, 이거에 의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거 소급해서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손해가 생겼으면 이 사람은 불법행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생겼으면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그래요. 사무관리는 내부적인 기초관계 없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비용 지출해 줘야 되고 보수 지급해 줘야 되는 관계가 사무관리인 거예요. 이거 사무관리 뭐 가지고 설명했죠? 미러 가지고 설명했죠. 시골 선교사님 미러 그랬죠. 와시우 미러 이거 기억나시죠? 내부적인 고용관계 없었는데 미러 드렸죠. 그래도 떼민 값은 받는다죠. 이게 사무관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한 경우에. 근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버렸답니다. 그럼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리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계속 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는 민법 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럼 본인이 추인 거절했으니까 본인은 저 법률관계에서 빠져버리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 그렇죠. 무권대리인과 상대방만 남죠.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야. 둘 사이에. 그러면 병은 지금 약이 올랐죠. 이씨 그러겠죠. 야 누구한테 손가락질해 이제. 을한테. 야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런 수작을 했어? 네가 책임져. 아니면 어떻게 해라? 손해배상해라 라고 요구하는데,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택합니다. 이 사람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무권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무권대리인은 이때 내가 왜 책임져? 라고 해서 대리권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추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추인도 받지 못했다.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했고 추인도 받아오지 못하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어도 무조건 책임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5조 1항인데 135조 2항에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같이 정해놨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대리행위할 당시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럼 책임지는 요건만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보자고. 어떤 경우에 책임지느냐라고 하는데요. 책임지는 요건은 그러면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야 되겠죠.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반대 해석하면 상대방 병은 철회를 한 상태야, 철회하지 않은 상태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135조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을은, 무권 대리인 을은 어떤 상태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자인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상대방은 어떤 상태?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법조문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요건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도 잘 물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이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입증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계약의 무권 대리는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법률관계 하나 하고 요거 하고 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있죠. 요거에서 무조건 한 문제예요. 요 세 개를 이렇게 그릴 줄 알면 한 문제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 중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인데,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도 우리 민법 제136조에 정해놨는데 그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또 성격 이상한 사람들 꼭 내는 경우가 있죠. 자, 단독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료, 유언, 유증 이런 거거든요. 어떤 놈이 나 대신 유언하고 다녀요. 나 근데 걔가 누군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거야, 나 대신. 대리인으로. 그건 어떡합니까? 질식할 때까지 목을 졸라줘야 되죠. 그런 것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 그냥 하고 다니게 그러다 죽게 내비두는 거고, 그죠? 이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라고 하는 건 추인이고 추인 거절이고 할 건덕지도 없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죠? 꼭 내가 곧 죽을 것 같죠? 나 대신 누가 유언하고 다니면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무효고 따질 것도 없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똑같아.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저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이게 없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생길 수 없어요. 그냥 무효고, 상대방이 있으면 계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저 계약의 무권 대리는 두 사람의 의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단독행위는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단독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진 단독행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단독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능동대리, 이거는 수동대리라고 하죠. 무권대리인이 했다니까. 그럼 먼저 능동대리 보시면 채무 면제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인데 대리권도 없는 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야, 병 그러고 불러요. 내다보니까 을이 이렇게 해서 누군데 내 이름 불러요? 그랬더니 너 갑한테 줄 돈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개망신 주는 거죠. 내가 빚이 좀 있다는 건 나만 알아야 되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있잖아 지금. 그럼 얘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아니야. 뭐 그런 거야. 잘 안 들리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엔 뭐 들고 있어? 돌. 딱 들고. 감추고. 뭐라고 그러죠? 왜? 가까이 오라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라고. 뭐라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있어? 조금 찬찬히 얘기해봐. 뭐라고 그러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와인드업을 쫙 하는데 얘가 뭐래요? 면제! 채무 면제해 주는데 이게 저울로 던질 게 아니죠? 바닥에 얼른 놔야 되겠죠? 면제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서 오시라고. 얘가 뭐 할까?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했겠죠? 아니면 여기서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대리권 있나 없나 봐봐. 이런 걸 다투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아이고 어서 와서 앉으시라고. 이번에는 썬키스터 한 잔 따라주겠죠? 따라주면서 고맙다고 이러고 보냈다고. 그럼 면제의 효과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단독행위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최고 하니까 갑이 뭐래요? 강아지 풀 뜯지 말고 이자 보내래죠. 결국은 무권대리인이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거하고 똑같잖아. 이제는 최고 했더니 제가 추인 거절해 버렸대요. 이자나 보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적용돼야 되죠. 야, 네가 채무를 변제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500만 원 손해배상해. 그럼 얘는요, 대리권 증명하던가 추인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과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능동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능동대리를 한 경우 요거 하나 하고, 요번엔 수동대리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갑의 사무실에 갔더니 갑은 없고 을이 있네. 을한테 누구쇼? 그랬더니 대리인입니다. 대리권도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이 오시면 채무 좀 면제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자 채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동안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이자 채무 정도는 면제해 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해 드리지요 그러는 게 아니라 지가 면제 그래 버렸네요. 얘 요청에 대해서 얘가 뭐 해버린 거죠? 동의해 버렸단 얘기야. 그 면제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리인이 했으니까. 근데 무권 대리인이죠. 얘한테 전화했더니 강아지 풀 얘기 또 나오더라 그런 거야. 그럼 똑같이 뭐야? 네가 책임져 임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였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먼저 한 거고,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은 표현 대리에도 적용이 되는데,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표현 대리도 협의의 무권 대리고,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시험이 하나가 꼭 나오는 거고,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나온다고 해도 저쪽에는 의사표시가 두 개지만 여기는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얘가 했을 수도 있고 얘가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효과는 똑같다죠. 아시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7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제3자와 대리행위를 했다. 이때 다른 요건은 갖췄지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넘겨보시면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협의의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법률 효과는 일단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아직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 효과가 확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초래권 행사할 수 있죠. 상대방이 최고 초래인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본인에게 최고합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철회는요. 본인이 추인 전에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 형성권이고요. 추인권자는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근데 본인의 대리인도 추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본인의 대리인도 할 수 있죠. 대리인, 권리관계 승계인 다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과 그 권리 승계인 또는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 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를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가장 좋은데 추인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철회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철회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추인은 분류식행입니다.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지만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한 번 무권이면 영원히 무권 대리가 된다 그랬죠. 예. 다 예외적으로 소급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인이 있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되고 상대방은 더 이상 추인 거절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상대방도 최고 철회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추인은 이제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묵시적인 추인이고 어떤 경우에는 묵시적인 추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받았답니다. 이건 추인으로 봐야 되겠죠. 예, 상대방 변제 요구에 대하여 본인이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대리권 없는 처의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남편이 그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청산하기로 합의까지 했답니다. 대리권 없는 처의 근저당 설정, 돈을 얻어서 써버린 거예요. 써버렸는데 남편이 거진 엔젤이죠. 엔젤.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거죠.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거의 없죠, 이런 일은요. 근데 실제로 예외적으로 많아요. 아직 의외입니다. 부인이 사고치면 남편들이 이거 막아주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고치면 부인이 막아주는 일은 왜 안 나와요?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남편이 사고치면 부인은 그냥 자기 운명이려니 그러고 박아주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사고친 걸 남편이 막아주는 일은 좀 많긴 해도 그다지 많은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묵시적인 추인의 부정이다. 어쨌든 우리 민사적인 판례에 있어서 처가 나오죠. 처가 나오면 좋게 끝나는 일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처가 나왔는데 남편이 등장하면 대부분 좋게 끝납니다. 아니 이건 무슨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처가 등장해서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안 막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거는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처가 등장했는데 남편이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왜 나타난 거야? 소송에 있어서 해결해 주려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결을 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철칙이 있어요. 마누라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 자기 마누라만 믿어야지 남의 마누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마누라하고 그 마누라 얼굴 보고 씩씩 웃는다고 해서 어허허허 그러고 계약했다간 거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남자 어떻게요? 여기 뭐 어디 결혼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다 거의 결혼 안 했는데 몇 분만, 세 분만 결혼하신 것 같네. 서너 분만. 자, 그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총각들은. 그죠? 총각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총각으로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해. 자, 그 다음에 묵시적인 추인 부정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무권 대리 행위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는 무효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인 거절권인데 추인 거절권은 적극적으로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고요.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철회할 수도 없고 또 뭐 최고할 수를 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고요. 거기 3번 판례 한번 보세요. 거기도 처가 남편의 인간과 관계소를 유지해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처와 이혼하는 한편 처의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형사 문제가 됐던 거예요. 형사 문제가 돼서 부인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남편 몰래 처분해버렸어요. 처분해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고 기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니까 남편이 와서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도 없는 것으로 하고 사기 혐의도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추인이죠. 이게 사후에 추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도인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추인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본인이 부동산을 인도해버렸대죠. 누구에게? 본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그 행위가 추인인 거예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추인이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추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목을 졸라버려야 되지.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엔젤이죠.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는 처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정산이 무산이 됐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추인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추인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그런 정도 보고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는 상대방 선택 중요합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제한 능력자인 때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쭉 넘겨보시면요. 거기 핵심 지문의 3번 지문 여러분 되게 헷갈릴 겁니다. 3번에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무권 대리로 바뀌는,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인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급하여. 그 다음에 4번에 무권 대리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설명할 때는 유언, 유증으로 나오지만 설명을 하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조건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와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유언, 유증 나오면 너무 쉽게 눈치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나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면제 이거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요.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최고 철회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거죠. 요거는 이제 능동 대리가 그런 것이고 수동 대리는 수동 대리에 있어서도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해진 경우에만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보세요. 면제 좀 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얘가 면제라고 얘기했대죠. 동의해줘 버렸답니다. 그때만 계약의 무권 대리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시험에 낼 건 없어요. 그럼 낼 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의하거나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또는 얘가 동의한 경우 이것밖에 낼 게 없죠. 낼 게 없고 이걸 시험에 내면은 거진 정신질환급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내면 뭐밖에 안 나오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할 건데 다음 주는 6월 6일 현충일이죠. 6월 6일 현충일에는 오전반하고 합반 할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네, 저녁반도 인원 꽤 되니까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아마 자기가 자기 자리를 보존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전반, 오후반, 한반 할 겁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